오늘은 제가 비타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비타민들은 제가 먹었던 거기도 하고 먹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고양이들이 먹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먼저 이 두 개는 이미 빈통이에요. 관절이 좀 많이 안 좋았던 시기가 있어가지고 이 우벤자임이라는 걸 먹었어요. 이게 관절에만 좋은 게 아니고 그 신체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는 분들이 많이 먹는 제품이기도 해서 제가 먹어봤거든요. 이게 가격이 좀 저렴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통밖에 안 먹어봤고 체감 효과는 엄청나게 느꼈다기보다는 제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몸이 너무 약해져서 스트레스 때문에 임파선염이 막 생기고 결막염도 생겼어요. 그 임파선염이 생겼던 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개수가 많아지고 커지는 거예요. 근데 뭐 그때 당연히 뭐 한약도 먹고 했지만 낫진 않았고요. 이거를 먹고 나니까 좀 붓는 정도가 약해지고 평소에 크기가 줄어들진 않았는데 좀 몸이 조금만 피곤하면은 부어 올라서 목이 땡땡해지고 아팠었거든요. 근데 그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요새는 그런 게 없고요. 목이 막 뻐근해지고 그 임파선염 부은 것 때문에 목이 뻐근해지거나 그런 일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것 때문이다라고 단정짓기는 힘든 게 제가 너무나 많은 이렇게 많은 약들을 먹고 있어가지고 뭐 이것도 효과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크릴 오일 오메가3인데 오메가3를 먹는다고 해서 뭐 모든 비타민이 그렇겠지만 먹는 내내 먹는 족족 그 성분의 모든 함량이 흡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오일 오메가3도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슈퍼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D를 보니까 성분 함량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 성분 함량이 합이 1000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 대비 좀 별로인 것 같아서 다른 오메가3를 알아보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바로 라이프 익스텐션에서 나온 오메가3 플러스예요. 얘는 크릴이기도 하고 아스타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까지 들어가 있어요. 시즘 리그난스도 들어있고 올리브 엑스트랙트도 들어있고 성분 함량표를 보시면 크릴 오메가 함량도 또 얘에 비해서 당연히 높죠. EPA, DHA 이런 합도 보면 월등히 얘가 더 그 라이프 익스텐션에서 나온 게 훨씬 더 성분 함량이 좋아요.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났거든요. 스포츠 리서치에서 나온 오메가, 크릴 오메가보다 라이프 익스텐션에서 나온 게 더 좋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얘를 지금 먹고 있어요. 스포츠 리서치는 하루에 하나만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 라이프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2알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2알씩 먹고 뭐 어떤 날은 3알씩 먹기도 하는데요. 엄청 크죠? 슈퍼 뉴트리션 퍼펙트 패밀리에서 나온 그것 퍼펙트 패밀리에서 나온 슈퍼 뉴트리션인가? 아무튼 이 비타민 종합 비타민인데 성분이 되게 구성이 당연히 많이 되어 있고 뭐 옆에 아더 인그리디언츠를 보면 또 더 있어요. 저렴한 종합 비타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성분 함량도 되게 좋고 종류도 많아서 이거를 하루 4알 정도 먹어주면 좋다고 하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혹은 점심, 저녁 그래서 3알에서 2알 정도 먹고 있어요. 제가 먹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4알까지 챙겨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물론 4알이 기준이에요. 여기는 성분 함량 비타민으로 먹고 있고 지금 이거 3통째예요. 엔자임 메디카에서 나온 다이제스트 베이직이라고 해서 소화 효소예요. 이게 단순히 위에 있는 소화 효소가 아니고 소장 효소거든요. 제가 장이 민감성이어서 여행 가는 거 자체가 힘들 정도가 됐어요. 20대 중반쯤부터는 뭐 조금만 잘못 먹으면 화장실 갈 걸 아니까 조금만 긴장해도 화장실을 가야 하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여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 지경이 단순 대장에서 유산균을 먹으면 효과를 본다고 해서 먹었더니 그런 민감성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버스를 타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게 됐는데요. 그래도 아직 가서 먹고 있어요. 180 캡슐이고요. 그러면 하루에 3알을 먹으면 6개월 동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뭐 싼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완전히 비싼 것도 아니에요. 뭐 유산균을 먹고 있지만 본인이 아직도 민감한 부분이 남아있고 뭔가 아직도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소장 효소 제품을 먹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먹은 지가 지금 2-3달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6개월 동안 다 먹어보고도 효과가 없으면 얘 말고 다른 걸 먹어보려고 합니다. 비타민 C는 뭐 일반 비타민 C를 먹어도 무방한데 저는 조금 더 효과를 많이 보고 싶어서
흡수가 잘 되는 형식인 이 리포소말 형식인 비타민 C를 찾아봤어요. 원래는 그 우리나라의 종근당에서 나온 비타민 C를 먹었는데 얘로 바꿔주었어요. 비타민 D3도 다들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저는 이걸 챙겨 먹은 지가 거의 6, 7개월 넘은 것 같은데 이거 정말 가격이 저렴하죠. 비타민 D3는. 얘 같은 경우는 5,000IU고 360R인데 1년 거의 가까이 먹을 수 있고 5,000IU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시겠는데 제가 이거를 4개월 정도 먹은 후에 비타민 D 저장량을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수치가 50이 나왔더라고요. 50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정상이거든요. 50이. 30도 정상이라고 하지만 그 50과 30의 차이는 정말 30은 살아나갈 만큼의 정상인 거고요. 50은 이제 비타민 D가 뭔가 몸에서 뭔가 부가적인 더 이득을 주는 데에서 정상인 거죠. 50까지 나오지 않는 분들은 뭐 자기가 수치가 40이다 이러면 뭐 2000IU나 1000IU를 복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뭐 30이라면 5000IU쯤 먹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이 핸드폰도 많이 하고 컴퓨터도 많이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눈의 노화가 빨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눈 영양제도 먹어주고 있어요. 저희는 카로틴 O 복합체로 나온 제로우 포뮬라 회사의 제품을 먹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루테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섞여 있는 제품이라서 여러 개 챙겨 먹기 귀찮으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2알까지도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한 알씩 먹고 있어요. 이거는 마그네슘 제품이에요. 저희는 무향으로 먹고 있는데 탄산수 같은 맛이에요. 그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태블릿 형식의 유럽에서 나온 태블릿 형식의 마그네슘 제품들 아시나요? 그런 제품들 먹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하다고 해야 되나? 끝맛이? 이상한 맛이 나서 점점 안 먹게 됐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이상한 맛은 없으면서 탄산수 맛만 나니까 맛있어가지고 그냥 일부러 기억이 나서 먹게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피곤할 때는 좀 2티스푼 정도 먹고 평상시에는 티스푼 하나로만 넣어서 먹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떤 효과를 받냐면 생리통이 심한 상태인데 이걸 먹고 나서 생리통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급격하게 체감을 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좀 줄어든 느낌이 들어서 원래는 제가 생리를 하는 기간에 한 3, 4일은 생리통 약을 이게 근육을 이완시켜주다 보니까 통증을 좀 잡아주지 않나. 제가 단순히 생리통이 배만 아픈 게 아니고 허리도 아프고 허벅지도 아프고 어깨도 뭉치고 목도 뭉치는 그런 생리통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 배만 아픈 거는 남아있지만 나머지 근육 뭉침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은 뭐 없는 분들이라도 꼭 먹어줘야 되는 게 마그네슘이긴 하지만 있으신 분들은 한번 꾸준히 잘 먹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생리통 때문에 한약도 계속 지어 먹고 있는데 한약보다 더 효과가 좋아요. 신기하더라고요.